황혼경제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 임재석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은퇴 직전에 목돈을 한 번에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막상 동네 소식을 들어보면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동대표 후보 소개를 보면 전직이나 자격 이력이 빼곡하고 가까운 편의점이나 경비, 공공형 시니어 일자리에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노후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을 더 해야 하느냐를 묻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계속 버티는 활동을 길게 끌수록 몸과 마음의 피로는 더 쌓이고 관계는 느슨해지며 기회비용은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갑자기 큰 걸음을 떼는 일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걸음을 오래 걷는 일이며, 목표는 더 오래 버티는 생계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계속할 수 있는 업으로 넘어가는 자아실현형 전환입니다. 오늘은 이 관점 전환을 여러분의 식탁 대화와 가게 루틴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세 갈래의 실전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동의합니다. 혹은 좋은 정보였습니다라고 남겨주시고요. 구독자님들의 한 줄 의견이 다음 영상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체감되는 장면을 일상 언어로 묘사해 보겠습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과 마주치면 동대표 선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후보들의 소개지에는 전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가 길게 적혀 있고, 그만큼 지역의 일에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도 느껴집니다. 주말에는 편의점과 카페 유리창에 붙은 시니어 근무 안내문을 유심히 살펴보는 분들이 늘었고, 공공형 단시간 일자리의 모집 시기는 메모해 두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표정은 대체로 밝지만 속마음에는 생활비와 보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고민이 함께 자리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고령층 인구 비중은 이미 5사람 가운데 1사람을 넘어설 만큼 커졌고, 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 가계의 체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금 개시 시점을 조정하면 가산율 효과가 나타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연금만으로 생활을 채우기 어려워 추가 소득원을 찾는 가구가 많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차갑지만 우리가 마주한 풍경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생계를 위한 일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고,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모순된 상황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자아실현형 정년연장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회가 정해주는 정년을 기계적으로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함이 사라져도 내가 원해서 계속할 수 있는 업을 만들어 정년을 스스로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직은 직함이고 업은 소명입니다. 직은 회사를 떠나면 함께 사라지지만 업은 나이가 들어도 남습니다. 업은 내 경험과 재능과 성향이 만나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꾸준히 흘러나오는 일입니다. 자아실현형 정년연장은 생계를 위한 일을 억지로 더 늘리는 계획이 아닙니다. 지출 구조를 바로 세워 작은 종잣돈과 학습 자본을 만들고, 그 자본으로 지식과 기술을 더 씌워 내 삶의 속도에 맞는 수입의 흠을 여러 갈래로 만들어가는 설계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지원하는 분들이 늘어난 이유를 가만히 보면 생계를 위한 목적과 함께 의미를 찾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의미만으로는 가게를 유지하기 어렵고 생계만으로는 마음이 마르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불안이 아니라 선택으로 돌려야 합니다. 사교육비를 예전의 관성대로 계속 늘리는 대신 우리 집의 목표에 맞춰 꼭 필요한 과목으로 압축하고,
학교 수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면 남는 돈이 생깁니다. 그 돈을 가만히 두면 다시 생활 속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통장을 하나 더 만들고 자동이체로 옮겨 두어야 합니다. 문화와 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가던 곳, 늘 하던 소비를 조금 줄여서 배움과 제작으로 옮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잡히는 스킬과 결과물이 쌓입니다. 동네의 평생학습관에서 스마트폰 사진 강좌를 듣고 배운 대로 가족 앨범을 정리해서 이웃에게 보여주면 다음에는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옵니다. 온라인에서 배운 손글씨를 엽서에 담아 프린트해보니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저녁 시간을 정해 기록을 남기고 한 달이 끝나면 작은 결과물을 한 가지씩 공개합니다. 이 단순한 흐름이 업의 골격을 만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년을 사회의 제도가 아니라 나의 루틴으로 새로 정의하게 만듭니다. 이제 문제를 또렷하게 붙잡고 해결책을 생활 동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늦은 대응과 불안 기반 지출입니다. 아이가 뒤처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과목을 자꾸 추가하고 잠깐 마음을 달래려고 구독과 결제를 누르다 보면 월말 통장은 늘 비슷한 자리에 머뭅니다. 은퇴 직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지만 준비된 루틴은 없고 조건이 맞지 않는 일을 서둘러 시작하면 몸은 금방 지치고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꾸는 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 집 지출에서 불안이 만들어 낸 비용을 식탁 위로 올리고 대화를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아이와 마주 앉아 이번 학기에 꼭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묻고 학교 수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줄이면 학습의 질은 유지하면서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줄어든 금액은 보는 즉시 다른 항목으로 새지 않도록 별도의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둡니다. 그 계좌는 이름부터 다르게 지으면 좋습니다. 노후 펀딩 통장이라는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배움 투자 전환입니다. 문화와 여가에서 조금 덜고 10주 단위의 작은 배움 계획을 세웁니다. 동네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목공의 기초를 익히거나 도서관 강의실을 대여해 무료 강좌를 듣는 식으로 비용을 낮추되 꾸준함을 확보합니다. 배우는 동안에는 결과물을 반드시 남깁니다. 사진을 찍거나 음성으로 메모를 하고 간단한 문서로 정리해 한 달에 한 번 온라인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업캘린더 만들기입니다. 달력 한 장을 꺼내서 내가 만드는 날과 나누는 날을 고정합니다. 주중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 생산 루틴을 두세 번 배치하고 주말에는 휴식과 정리의 시간을 확보합니다. 분기마다 소득화 실험을 하나씩 넣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소규모 강좌를 열어보거나 전자책을 짧게 엮어보거나 손으로 만든 템플릿과 자료를 묶어 소량 판매를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의 리듬과 공개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가계의 장기 투자를 붙입니다. 줄어든 지출에서 나온 일정 금액을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적립하고 이 돈의 용도를 다른 것과 섞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족과 합의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디에서 얼마나 줄일지, 어떤 배움을 시작할지, 생산 루틴을 어느 요일에 둘지, 공개는 어느 날에 할지 합의가 되면 모두가 도우미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촬영을 도와주거나 부모님이 의견을 보태는 순간 배움이 가족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오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아실현형 정년 연장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생활의 재배치입니다. 지출에서 불안의 영역을 찾아 선택으로 바꾸고 문화와 여가에서 조금 덜어 배움으로 옮기고 내가 만들고 나누는 일을 달력에 고정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계형 일을 무작정 늘리는 대신 내가 원해서 계속할 수 있는 업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지막에 한번 크게 도약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걸음을 어제로부터 이어서 내일로 넘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여기서 세 가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집 지추에서 불안이 만든 항목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봅니다. 사교육 과목이 습관처럼 늘어난 것은 아닌지, 위로를 빙자한 구독과 결제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 이달에는 어디서 무엇을 줄일지 한 가지를 정합니다. 앞으로 12달 동안 내가 꾸준히 배워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문장으로 적어봅니다. 글과 사진과 손기술과 상담과 정리와 요리와 돌봄처럼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일을 떠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직함이 사라져도 이어갈 나의 업을 선명하게 그려봅니다. 주간 루틴을 어떻게 짤지, 월말에는 무엇을 점검할지, 분기마다 어떤 실험을 붙일지 달력에 적습니다. 이 세 가지가 생기면 노후 준비는 관념이 아니라 루틴이 됩니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배경 속에서 생계형을 넘어 자아 실현형으로 전환하는 노후 준비의 세 단계, 그러니까 지출을 선택으로 돌리는 사교육비 리밸런싱과 배움으로 옮기는 투자 전환, 그리고 업 캘린더로 정년을 스스로 다시 정하는 방법을 생활의 언어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는 이미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OECD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빈곤 위험이 높다는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금 개시 시점과 가산율의 선택이 체감 소득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제도적 선택과 생활 루틴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서두르지 말고 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식탁에 앉아 차분히 상의해 보시죠. 이번 달에 줄일 지출 하나, 시작할 배움 하나, 주간 생산요일 하나,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전환은 절반을 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동의합니다. 혹은 좋은 정보였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사례를 반영해 더 실전적인 루틴과 구체적인 스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조급함에서 벗어나 리듬으로 바뀌길, 그래서 직함이 사라져도 업이 남는 든든한 후반기를 함께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